제 마음속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유튜브를 계속하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타임캡슐 안에 있는데, 타임캡슐 안에 뭐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십니다. 여러분 덕분에 길고 긴 오사카 영상을 잘 마쳤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약 1년 전 제가 동캐플렉스 채널을 계속할지 말지 고민 중일 때 전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메모 한 장을 타임캡슐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었어요. 오늘은 그 타임캡슐을 열어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남산으로 가? 남산과 꽤나 가까운 곳, 그리고 시청이랑 광화문에서도 멀지 않은 곳,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많고 여러가지 언어의 간판 때문에 얼핏 보면 외국인지 서울인지 헷갈리는 곳, 명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나는 세계의 먹거리, 5성급 호텔, 그리고 놀거리까지 제가 싹 다 정리해보고 마지막엔 중요한 타임캡슐 안에 메모를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전 명동에 있는 중앙우체국 건물에 주차를 했는데요, 왜 우체국에 주차를 했어?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식사부터 해볼게요. K-팝, K-뷰티, K-먹거리, 외국 분들은 명동에서 다양한 한국을 경험하시겠죠. 하지만 전 이번에 명동에서 세계의 음식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명동은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다양한 국적의 음식을 다채롭게 맛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식당, 인도 음식 레스토랑 구루카로 갔습니다. 조그만 건물 5층에 위치해서 계단을 올라가면 할랄 음식 먹기 전에 네팔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느낌. 그러니까 건물에 있는 작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식당으로 올라가야 돼요. 도착하면 분위기부터 카트만두 기대가 되죠. 위생 상태도 깔끔하고 친절하신 사장님까지. 무엇보다 점심에 오면 가성비가 미쳤습니다. 런치 세트로 샐러드랑 카레, 탄두리 치킨에 밥이랑 난까지 포함해서 1,900원. 제가 인도식 카레 아주 좋아해서 꽤나 자주 먹는데요, 서울 시내에서 이 정도 가격은 드물죠. 물론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건 맛. 먼저 샐러드부터 한입. 상큼하고 씁쓸한 풀맛. 신선했지만 특별히 감동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럼 밥은 인도식 아니고 전형적인 한국식 밥인데 적당히 쫀득하고 단맛이 났어요. 다음은 탄두리 치킨. 아주 부드럽진 않지만 향도 적당했고 익힌 정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카레. 와, 이건 진짜 맛있네. 제가 직접 인도에서 카레를 먹어보진 않았지만 인도에서도 이만큼은 맛있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의 맛. 보통 한국에서 파는 인도식 카레가 지나치게 단맛이 강해서 먹다가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여기 구르카의 카레는 많이 달지 않고 적당히 매콤해서 전혀 질리지 않았어요. 물론 인도 식당이니까 난이 빠질 수 없는데 이 난도 맛이 미쳤네. 아주 고소하고 바삭해서 카레에 찍어 먹으니까 끊임없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카레랑 난만큼은 진짜 완벽했어요. 혹시 이거 뒷광고 받은 거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캐플렉스 채널은 첫 번째 영상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분도 1초도 뒷광고를 진행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이 초심은 절대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특별히 인사 좀 드릴게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들렸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신 수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주로 영세한 작은 식당들을 많이 소개하는데요, 대부분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을 만큼 특별한 배려와 정성을 느낀 곳들입니다. 전 대형 호텔과 대규모 관광지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주변의 정직한 상인들에게 부수적인 관광 소비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저 역시 영상을 만들 때 조금 더 정성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들린 이 구루카 역시 그런 사장님과 셰프님의 정성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요. 맛있는 카레와 함께 잠시 네팔 히말라야의 분위기를 느꼈는데 밖으로 나오니까 명동 거리가 히말라야만큼 춥네. 바로 따뜻한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명동 근처엔 호텔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 명동 중심부에 5성급 호텔이 없었죠. 하지만 작년에 여기 새로 5성급 호텔이 오픈했습니다. 바로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 메리어트 호텔 체인의 5성급 브랜드. 근데 솔직히 단점이 꽤 많아요. 그 첫 번째 단점, 바로 지리적인 요건이에요. 명동역에서 꽤나 떨어져 있고 주차도 많이 불편합니다. 주차 방법은 딱 두 가지. 먼저 25,000원 내고 호텔에 발레 파킹을 하는 방법, 그리고 저처럼 발레 싫어하는 분들을 위한 두 번째 방법, 옆에 있는 우체국 건물에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쪽에 차를 세웠던 거죠. 하지만 여기에 주차를 해도 주차비는 2만원. 명색이 5성급 호텔인데 숙박시에 주차비 발생은 많이 아쉽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 호텔 전체가 5성급으로 구성된 건 아니에요. 저층부는 3성급 호텔인 목시서울, 고층부에만 르메르디앙 명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한 지붕 3가족 아닌 한 지붕 2가족. 아니 요즘 친구들은 이거 모를 테니까 3성급
4성급이랑 5성급이 한 건물에 룸메이트로 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점, 호텔의 구조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의 웅장한 입구는 없고 여기 지하 1층에 보이는 좁은 통로, 뒷문 아니고 여기가 호텔 입구예요. 거기다 엘리베이터 타고 4층 로비로 올라가면 로비 역시 굉장히 아담해요. 뭐야 5성급인데 너무 단점이 많잖아. 매우 다행스럽게도 이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수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제가 이 호텔에 숙박하면서 고객님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미리 신경 못 써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르메르디앙 명동은 주변의 5성급 더 플라자 호텔, 웨스틴 조선 서울보다 서비스 면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 타이밍에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호텔에서 만났던 수많은 호텔리어분들, 제가 여쭤보는 것들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힘들게 일하시면서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친절함과 정중함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고, 그 덕분인지 동캐플렉스 채널은 별다른 악플이나 사고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번에 르메르디앙 명동에서도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는데, 제 에너지를 충전해줬던 또 하나의 코너, 바로 르메르디앙 호텔의 두 번째 장점, 로비 옆에 웰컴 드링크예요. 간단히 셀프로 커피랑 주스를 가져갈 수 있는데 웰컴 드링크 맛이 꽤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장점, 신축 5성급 호텔의 근사한 객실이죠. 방을 한번 살펴보면 들어오자마자 있는 넓은 공간에 거울과 옷장이 있습니다. 옷장 안엔 금고, 런드리백, 샤워가운, 슬리퍼, 스팀 다리미까지 구비해뒀고, 그 옆에 욕실로 들어가면 꽤나 널찍하지만 안타깝게도 욕조는 없어요. 나름 5성급 호텔인데 좀 아쉽죠. 세면대 위엔 컵 2개, 멜리넨 게츠 비누랑 바디로션이 있고, 드라이기랑 칫솔 치약, 빗, 세니터리백, 코튼패드, 샤워캡, 면봉, 에머리보드, 쉐이빙 키트, 마우스워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데가 딸린 변기랑 분리된 샤워실도 있는데 어메니티는 역시나 멜리넨 게츠 제품이었어요. 밖으로 나와서 미니바를 보면 일리 커피 머신, 물 2병이 있고, 서랍 속엔 커피 캡슐 3개, TWG 티 4개, 커피 포트와 잔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은 싹 다 유료니까 패스. 침실을 보면 킹사이즈 침대, 그리고 그 위에 초코바 2개, 건너편엔 TV, 티테이블과 의자 2개까지. 룸의 인테리어가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침대 옆에 있는 이 녀석,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나 여러 호텔에서 만났던 친구 지니가 있네. 오랜만이야 친구. 지니야, 커튼 열어줘. 해당하는 장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라,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은데 커튼은 수동으로 여는 방식. 그렇게 바라본 이 방의 뷰는 건물 사이로 빼꼼히 남산이 보이지만 살짝, 아니 꽤 많이 답답한데, 아래쪽을 보면 아쉬움이 좀 더 커져요. 그래도 특별한 날이니까 멀리 남산 타워 보면서 분위기도 내볼 겸 지니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지니야, 기념일에 들을 만한 음악 좀 틀어줘. 죄송해요. 찾으시는 컨텐츠가 없네요. 다른 키워드로 요청해 주시겠어요? 그럼 특별한 날 들을 수 있는 음악 좀 들려줘. 그렇게 힘겹게 찾은 DJ 지니의 선택은 바로 윤현상의 특별한 날. 조금 무거운가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차려입은 모습이 처음 들어보는 멜랑콜리한 음악. 다음으로 지니가 추천해준 곡은 디올린의 특별한 날. 특별한 날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추천해 달랬더니 제목이 특별한 날인 노래만 추천해주는 1차원적인 지니. DJ로서 센스가 아주 빵점인데 음악 감상은 포기하고 디저트를 먹어볼게요. 명동에서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맛집, 카페 포엠으로 갔습니다. 조그만 건물의 좁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 평일인데도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거기다 전부 다 여성분들. 제가 갔을 때 남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날 수 있는 대표 메뉴는 바로 파르페예요. 근데 이 파르페는 어느 나라 음식이냐? 파르페의 어원을 보면 몰라. 프랑스어로 완벽하다는 뜻. 프랑스 디저트라고. 무슨 소리야? 이건 유리잔에 담아서 나오는 미국식 썬데이 아이스크림에서 시작된 거야. 아닙니다. 각종 과자랑 과일에 아이스크림까지 섞어서 먹는 파르페 형태는 일본에서 발전된 방식입니다. 뭐래? 지금 여기 한국이니까 그냥 한국식이지. 그렇게 전 세계를 돌고 돌아 멀리 한국까지 온 이 파르페. 예전에 교복 입고 참 많이 먹었었는데 저는 9,800원짜리 초코 파르페 하나 주문했습니다. 과자 따로, 아이스크림 따로 먹는 거 아니고 과자랑 아이스크림에 과일까지 한꺼번에 떠서 먹으면 추억을 소환하는 맛. 주말 하굣길에 친구랑 같이 하나 시켜서 둘이 나눠 먹던 바로 그 맛. 뭔가 사춘기 시절의 감성이 올라오는 맛. 과자랑 과일, 아이스크림까지 달고 또 달고 또 단 것들이 합쳐져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생크림까지 사람 겁나 살찌게 하는 맛. 하지만 저의 신진대사는 더 이상 10대 학생이 아니죠. 이렇게 고칼로리 음식을 때려 먹고 나면 무조건 운동을 해야 돼요. 바로 호텔로 돌아와서 15층으로 올라갔어요. 여기 르메르디앙 호텔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투숙 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해서 개꿀. 반복은 객실에서 하고 올라가는 걸 장려하는 시스템이에요. 물론 수영장 라커도 깔끔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서 환복과 샤워도 가능해요. 무료 썬베드도 있고 캐노피도 있고 수영장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물도 따뜻하고 무엇보다 수영장 물 안쪽에 우퍼 스피커가 설치돼 있어서 물 안에서 음악을 즐기며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DJ 지니의 선곡 센스는 많이 아쉬웠지만 여기 수영장의 선곡은 꽤나 괜찮았고요. 무엇보다 사람이 없어서 혼자 수영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한 날인데 호텔에만 있을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온 동캐플렉스 채널의 특징과 정체성, 숙박이랑 맛집의 놀거리까지 합쳐져야 완성할 수 있겠죠. 천천히 청계천 쪽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화려한 빛의 향연, 제가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포스팅했듯이 서울 비초롱 축제가 이곳 저곳에서 열렸었죠. 그리고 여기 청계천 역시 화려한 불빛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동물들, 신랑 신부, 거기다 대망의 2024년을 상징하는 청룡까지 꽤나 근사해요. 솔직히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던 오사카의 도톤보리보다 여기 청계천이 훨씬 더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물론 한 가지 단점은 무지하게 춥다는 거. 비초롱 축제는 21일까지던데 벌써 끝났잖아. 그럼 지금도 즐길 수 있는 놀거리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청계천에서 명동 쪽으로 걸어오다 보면 있는 서울시청, 그 옆에 넓은 빙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긴 겨울마다 운영 중인데 무려 장비 대여료까지 단돈 1,000원에 이용이 가능해요. 물론 이용 시간은 딱 1시간, 인원은 3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몸을 녹일 수 있는 카페랑 식당까지 간단하게 겨울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난 스케이트 타는 거 무서운데? 그런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장소, 신세계 백화점의 미디어 파사드가 있어요. 무려 겨울철 한 시즌을 위해 1년간 준비를 한다는 이놈. CGV 아니고 메가박스 아니고 일명 신세계 극장. 여기서 한편의 판타지 극이 열리는데 금빛 루돌프 따라서 크리스마스 세상으로 들어간 다음에 선물을 실은 산타의 기차를 타고 달리는 광경이 형형색색 불빛으로 그려져요. 단 3분의 상영 시간이지만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미디어 파사드. 아직 구경 못한 분들은 지나가다 한 번씩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명동 거리를 한참 걷다 보니까 배가 좀 고픈데 전 호텔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한적한 골목에서 세 번째 세계 음식을 즐겨보겠습니다. 바로 일본의 대표 간식 다코야끼예요. 제이타코라는 다코야끼 전문점에서 기본만 12알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가게에서 바로 구워주시는 건 아니고 초벌에 넣었다가 다시 튀기듯이 구워주시는 형태. 방으로 가져와서 산토리 프리미엄 몰트 맥주랑 같이 먹었는데 오사카에서 먹은 거랑 비교해서 어때? 일본의 다코야끼가 좀 느끼하긴 한데 훨씬 더 맛있어요. 분명히 소스는 여기 제이타코 쪽이 한국인 입맛에 훨씬 잘 맞았지만 반죽이랑 문어의 상태가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일본과 다른 한국만의 장점이 있긴 하죠. 바로 번개 같은 배달. 여기 제이타코 역시 르메르디앙 명동까지 배달이 되니까 간단하게 야식 안주로 즐기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세계의 다양한 음식들을 먹고 놀고 운동도 하고 구경까지 했더니 어느새 밤이 깊었고 내일 남산에서 만날 타임캡슐을 꿈꾸면서 바로 뻗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새벽같이 눈을 떴고 15층에 운동하러 갔어요. 여기 르메르디앙 명동의 피트니스 센터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널찍하고 최신식 기구들도 잘 갖춰져 있는데 아침부터 제가 빡세게 운동을 한 이유는 조식 뷔페를 먹어야 되니까. 사실 지난 1년 동안 호텔 조식도 무지하게 먹었죠. 와이프한테 맛있는 음식을 추천하듯이 구독자 여러분께 맛있는 것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최대한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기 좋게 오늘 제 입맛을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전형적으로 편식 없는 한국인 입맛. 밥 좋아하는 밥돌이, 빵 좋아하는 빵돌이, 반찬도 잘 챙겨 먹는 반찬돌이, 고기도 좋아하는 고기돌이, 채소도 좋아하는 채소돌. 자자 헛소리 그만하고 극강의 매운맛과 극강의 단맛에만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아재 입맛. 물론 개개인의 입맛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르메르디앙 명동의 조식당은 로비가 있는 4층 라팔레트에서 진행 중이었고요. 규모가 크진 않은데 꽤나 내실 있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조식 뷔페에서 네 번째 세계 음식으로 뷔페식을 만나볼게요. 인도식이라고 하기엔 한국 기성품 느낌이 물씬 풍기는 커리랑 난, 일식으로 초밥이랑 온센 다마고도 있고 서양식 샐러드에 빵 종류까지 넉넉하게 먹어봤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뷔페에 올 때마다 모든 음식을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것들로 마지막 한 접시를 먹는데요. 이날의 마지막 접시는 스트레치렐라 토마토 샐러드, 온센 다마고, 시금치, 그리고 꼬막 무침이었어요. 전반적으로 뜨거운 음식보다 차가운 음식 맛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시금치는 아주 신선하게 잘 무쳐냈고 여러 색깔 토마토와 치즈가 어우러진 샐러드는 소스랑 잘 어울렸어요. 꼬막 무침 역시 살짝 매콤하니 입맛을 돋웠고요. 온센 다마고는 많이 짜지 않으면서 고소했습니다. 물론 마지막 접시가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조식 뷔페에 나오는 생선초밥, 개인적으로 광어를 빼고 농어랑 연어, 새우가 맛있었는데 락교랑 같이 시원하게 두 접시 먹었고요. 마지막으로 꽤나 매콤했던 육개장 한 그릇까지 세계 음식을 돌고 돌아 결국엔 아재 입맛 한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명동에서 맛볼 수 있는 마지막 5번째 세계 음식, 중국 과자를 먹어볼게요. 호텔 바로 앞에 있는 제과점 도양촌, 수많은 파란 리본들이 장식되어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미슐랭이랑 블루 리본 이런 걸 신뢰하는 편은 아닙니다. 여기서 판매하는 시그니처 메뉴는 3가지, 식경월병이랑 장원병, 그리고 호도수예요. 전 하나
하나씩 사서 방으로 들어온 다음에 에스프레소 한 잔 내려봤습니다. 먼저 장원병부터 한입. 오, 맛있습니다. 팥과 대추가 들어있는데 부드럽게 갈아 넣어서 견과류가 씹히진 않아요. 경주빵이랑 비슷하지만 팥소가 더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 다음은 식경월병. 손바닥만큼 커다란 이놈. 큰 기대를 가지고 한 입 먹었는데 어라, 좀 퍽퍽하네. 크기도 너무 커서 먹기도 불편하고 거의 빵의 반죽보다 견과류가 훨씬 더 많은 느낌. 이게 중국 명절에 먹는 간식이라던데 견과류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릴 맛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도수. 이 녀석은 호두의 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바삭한 쿠키. 호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맛있게 드실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 입맛에 가장 좋았던 건 견과류의 향이 너무 강한 것보다 팥이 들어간 장원병. 다음에 여기 도양촌에 다시 들린다면 전 이놈만 두어 개 사서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과자를 먹다 보니까 밖에 눈이 오네. 비록 눈이 쏟아지고 날씨는 엄청 추웠지만 빠르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남산 예장 환승센터. 여기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버스에 탑승했어요. 1년 전에 여기 남산타워에 왔을 때만 해도 제가 올리는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일에 꽤나 자신이 있었지만 유튜브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다른 업무들 때문에 굉장히 바쁘기도 했고 시간의 압박에 휴식도 어려운 상황. 그래도 전 여기 남산에 올라와서 1년만 유튜브를 계속해보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남산은 작년이랑 그대로예요. 팔각정, 해태, 자물쇠들, 낙서 가득한 판다랑 오리, 높게 뻗은 첨탑 모양의 남산타워까지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변하지 않는 이곳과 달리 저는 1년 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마치 내린 눈 위에 첫 발자국을 남기듯 그냥 한 걸음씩 천천히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걸어오게 됐습니다. 영상 올려봤자 아무도 안 보는데 왜 계속해? 그냥 그 시간에 쉬던지 다른 일을 해. 제 마음속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유튜브를 계속하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타임캡슐 안에 있는데, 타임캡슐 안에 뭐가 있는데? 1년 전에 제가 가지고 왔던 작은 딸의 장난감이랑 찍은 사진, 겨우 사진? 그 안에 제가 유튜브를 계속하기로 결심했던 이유가 적혀 있어요. 저에겐 정말 대단한, 엄청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이 되었던 숫자, 10만도 아닌 100만도 아닌 바로 1153명. 1년 전 동캐플렉스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의 숫자예요. 이게 5153명. 누군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 이분들이 없었으면 전 유튜브를 절대 계속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계속해서 늘어난 구독자분들의 응원을 통해서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 감사드릴 분들이 정말 많지만 무엇보다 동캐플렉스 채널을 아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담아서 정중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에겐 아주 소중한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비록 지금의 숫자 역시 누군가에겐 아주 작은 숫자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앞으로 1년 다시 걸어가 볼 수 있는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오늘 타임캡슐 하나를 더 구매했습니다. 내년에 이곳에 다시 왔을 때는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응원과 사랑만큼 저 역시 다른 분들에게 조금 더 베풀어 나간 1년을 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분명히 힘든 일도 있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서로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1년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